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경매 사이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매 사이클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때는 또 풀피가 유행하기도 했고 뭐 단타가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어떤 전략으로 하면 좋을지. 일단은 풀피라는 게 뭐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을 파는 게 아니라 갖고 가는 거죠. 세를 두고. 풀피라는 게 뭐냐면 전세가보다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아서 전세만 맞춰도 돈이 더 생기는 걸 풀피라고 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돈이 더 생긴다. 팔지도 않았는데 보증금만 받았는데 보증금이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커서 돈이 더 생긴다 라는 걸 풀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가능했던 거 첫 번째는 경매기 때문에 가능하죠. 전세가보다 부동산에서 싸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일반 매물을. 풀피를 할 수는 없어요.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선. 하지만 경매는 2억짜리 빌라가 전세가가 1억 8천. 그러니까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죠. 빌라는. 그러다 보니 1억 8천이 전세가인데 이거를 1억 6천에 낙찰을 받아오면 1억 8천의 전세만 맞춰도 세금 떼고 한 1,500만 원이 더 풀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파트는 뭐 특수 물건이 아닌 한 풀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에 뭐 1억 이하 이런 아파트는 뭐 전세가 뭐 8천만 원이라 하면 낙찰을 7천만 원에 받으면 풀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건 제외하고 수도권에 이제 뭐 3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풀피가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낙찰을 싸게 받는다고 풀피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풀피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을 단타로 파는 게 아니라 갖고 가는 겁니다. 전세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2년은 보유를 최소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풀피가 가능한 건 빌라인데, 빌라를 2년 동안 보유를 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빌라 갖고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안 갖고 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빌라 그 조그만 거 오르지도 않는 거 갖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집 살 때 취득세 중과는 아파트랑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유하면서의 메리트가 있어야지 보유를 하는 건데, 메리트가 아니라 이건 디메리트, 그러니까 약점밖에 없어요. 빌라는 오르지도 않는데 오르지도 않는 걸 갖고 있음으로써 세금 중과는 다 맞아. 그럼 갖고 가고 싶겠냐고요. 그럼 경장에 너는 왜 처음에 낙찰받은 거 갖고 있냐, 빌라. 그 당시에는 세금 중과가 없었어요. 다주택자여도 취득세 똑같이 1.1에서 3% 구간이었어요. 근데 취득세 뭐 8%, 뭐 12%, 3주택만 돼도 12% 만들고, 보유세도 뭐 높아졌다가 물론 지금 내려가긴 했지만 또 올린다고 하죠. 그런 얘기도 있고, 양도세도 중과가 되고, 청약에서도 박탈되고, 다주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풀피가 가능하다고 해서 풀피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은 다 팔아요. 왜냐면 갖고 있음으로써 얻는 메리트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경매로 싸게 받은 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2년을 보유한다 해도. 근데 2년을 보유하면서 얻는 건 뭐야? 얻는 게 아니라 잃는 것만 있지. 다음 주택 아파트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취득세 8% 나올 수도 있고, 이 빌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주택자들을 향한 칼날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주택 공급도 없는데 다주택자들이 세를 내놓게 또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당연히 전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 경매로 풀피 투자는 가능하나 이걸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메리트를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할 수 있었던 거는 다주택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양도세나 취득세 다 똑같았어요. 다주택자들도. 그리고 과거에는 전세가가 좀 안정적으로 오르던 시기입니다. 전세가라는 게 떨어지는 걸 생각하지 않던 시기예요. 그래서 저도 전세를 맞췄고, 몇 년 동안에 갑작스럽게 전세가가 빠지게 되면서 지금 내가 2억에 맞추고 있어도 이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1억 5천으로 낮춰서 역전세를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사람들이 더 안 갖고 가는 거예요. 풀피를 맞출 수 있어도 2년 뒤에 내가 이 풀피 받은 거를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젠 풀피를 안 가요. 그냥 팔아버리지. 전세가에라도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 2년, 4년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중에 매물이, 전세, 월세 매물이 더 귀해지는 거죠. 세를 안 내놓으니까, 집주인들이 팔기만 하니까. 무피로 세팅을 하고 월세를 받는 그런 투자 방법도 가능하잖아요. 어떤 방법인지, 왜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경기도 화성 송산동에 있는 리치하우스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게 지금 1억 8천짜리를 우리 수강생분이 2명 입찰에 참여했고 1억 2,100만 원에 낙찰 받은 거예요. 1억 2,100만 원에 받았는데 이 물건의 시세가 얼마냐면, 매매는 1억 5천에서 6천, 그리고 전세 시세가 1억 4,700, 보증범 한도입니다. 1억 4,700이니까 이거를 1억 2,100만 원에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전세를 맞췄을 때는 풀피가 2천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세금이나 뭐 기타 부대 비용을 다 제하고도. 그리고 월세가 보증금 2천에 60만 원, 아마 월세 3천까지도 보증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대출 80% 받으면 정확하게 내 돈이 2,4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물건 잔금 납부할 때. 그리고 법무사비나 뭐 취득세 여러 가지 내면 6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묶일 겁니다. 대출 80%를 받으면. 근데 월세 세팅을 하면 보증금 3천에 월세 뭐 60까지 못 받을 거고 한 50 정도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들어갔던 3천만 원이 그대로 보증금으로 회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피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 80%에 대한 뭐 대출 이자는 제 생각에 한 4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월세 받는 거 55만 원으로 이제 충당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계산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분이 과연 월세나 전세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지금 매매 사업자가 나온 이래로 굳이 내가 보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많이 느끼세요. 시간이 걸려도 매매를 하지 않을까. 근데 요즘 뭐 화성, 뭐 동탄 이쪽으로 해서 뭐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하지만 그런 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 기준이고요. 빌라가 올라가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2년 보유를 한다 한들 이 시세에서 올라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될까 하면은 아마도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실거주자분들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단타를 요즘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다 단타를 하시는지요? 일단은 단타가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매매 사업자가 이제 유행해지면서 유명해지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깬 거죠. 부동산은 2년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 안에 팔아도 세율이 6에서 45% 구간이야? 그러면 부동산을 갖고 갈 필요가 없겠네. 보유를 하냐 안 하냐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보유하는 거고요. 안 오를 것 같으면 파는 겁니다. 근데 빌라는 사실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가격이 잘 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파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현재는 보유하는 사람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걸 보유하게 만들려면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이걸 보유하게 되면서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재산세 감면, 뭐 종부세에서 빼준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죠.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더 규제를 하고 더 세금 중과를 하기 때문에 이 보유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빌라를 낙찰받아서 보유를 한다라는 건 전 최근 1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매매 사업자를 내서 다 팔지. 단타가 유행했던 시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2022년도부터 이게 엄청나게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매매 사업자라는 게. 그러면서 너도 나도 경매로 싸게 받아서 시세대로 판다 라는 얘기를 지금 2025년도인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매 사업자라는 건 활용이 어쨌든 규제 지역을 벗어나야지 비교과세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비교과세라는 건 뭐냐면 규제 지역에서는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도 마음대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양도세와 매매 사업자 소득세 둘 중에 비교해서 높은 세율로 부과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높은 세율은 개인 양도세겠죠. 단타가 77%니까. 그래서 규제 지역은 좀 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다주택자분들만 대상이고 주택이 만약에 낙찰받은 거 한 채가 끝이다 라고 하는 분은 여전히 규제 지역에서도 단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유일하게 서울 물건을 가지고 단타가 가능하신 유일한 분들이에요. 주택이 한 채만 있어도 비교과세가 들어가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빌라도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른다고 하니까 또 예전처럼 또 규제 지역 많이 묶이면 단타가 또 어렵잖아요. 그럼 또 풀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는 의미가 있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건 규제 지역이 없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승효 PD가 얘기한 것처럼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이제 양도세로 부과가 되니 싫어도 보유를 해야 되는 느낌인 거죠. 갖고 가기 싫은데 지금 팔면 세율이 77%니까 어쩔 수 없이 2년 보유를 한다라는 느낌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빌라든 아파트든 공급이 거의 멈춰 있기 때문에 빌라라고 해도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제가 이제 빌라를 보유하는 거는 지방 빌라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고 바로 파세요. 서울 지역의 빌라는 보유를 하는 거에 메리트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대체제로서 공급이 지금 멈춰 있고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경매로 낙찰받아서 공실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풀피를 맞춰서 투자금이라도 다 회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풀피를 만들어서 투자금을 불린 다음에 뭔가 자본을 늘려서 주택이 아닌 뭐 다른 거를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2년을 보유하고 2년 뒤에 매도를 하면 규제 지역이면 또 세율이 가산세 붙는 게 있긴 하지만 뭐 77%까지는 아니니까 그때 2년 뒤를 기약해서 매도를 하는 것도 뭐 괜찮긴 하겠네요. 계산은 잘 해보셔야 돼. 당장 풀피라는 거는 또 나중에 돌려드려야 될 돈이고 그리고 이걸 갖고 있음으로써 손해보는 부분의 기회비용과 손해보는 다음 아파트를 못 한다는 주택이 하나만 있어도 아파트 하면 이제 8%예요. 뭐 내가 아파트 할 일이 없다. 난 월세 살 거다. 라고 하면은 뭐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 규제 지역으로 여러 지역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 지역과 경기 남부 묶여 있고 그 상황에서 공급은 제한돼 있고 하니까 뭐 확실히 규제 지역 내 아파트는 올라갈 것 같아요. 희소성에 따라서도.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경매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아파트를 실거주 하셔도 되지만 단타 매도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드를 불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시드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외곽 지역을 보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무주택자면 서울 지역의 뭐 빌라를 2년 정도 보유를 생각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또 무주택자분들은 서울 빌라도 단타 매도해도 되거든요.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가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고 규제 지역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1주택자, 2주택자 분들은 새로 주택을 매수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단타로 뭔가 접근을 하겠다 아니면 보유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수도권 밖은 안 벗어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단타 매도가 비규제 지역에선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서 내 자본금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분은 규제 지역을 하시면 되고요.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은 규제 지역을 피해서 피한 지역에서 서울과 가까운 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단톡방도 있고 정규 강의도 있는데 이렇게 영상만 보고는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카톡방이랑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일 아침에 기사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현재 부동산 분위기나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격주로 2주차, 4주차 화요일 저녁에는 제가 무료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때는 최근에 우리 교육생분들이 낙찰받은 거, 매도한 거 소개하면서 부동산 분위기 다시 한번 기사로도 이제 알 수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계속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리치스쿨에서 배우신 분들이 어떤 물건을 지금 낙찰받고 있고 어떤 걸 매도하고 있구나 이런 데들이 팔리는구나 라는 거를 좀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정규 강의는 이렇게 19가지 혜택에 플러스 누수 업체, 누수 탐지하는 업체까지 제휴가 됐습니다. 20가지 혜택이 준비가 돼 있고요. 저랑 평생 이메일 상담 받을 수 있는 거, 명도, 세무, 입찰, 대출 상담사님 연결, 더 나아가서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 다 안 되시는 분들은 P2P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저희 재경사랑 협업을 해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건 추천, 요거는 이제 제가 임장 갈 때 물건을 지정해 드려요. 그 물건 추천의 개념인 거고 뭔가 이걸 오해해서 매일 매주 물건을 추천해 주시는 줄 아는 분들 계신데 저희는 그런 방향을 지향하진 않습니다. 스스로 물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물고기를 떠다 주면은 한정된 어떤 물건만 보게 되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 업체에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 실거래 분석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빌라 경매 투자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정말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게 저희가 대행 서비스나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제공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7주 동안에 빌라라는 상품을 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요. 거기에 세금, 명도, 대출 부분까지 다 상담받을 수 있게 저희가 강사분들, 세무사님, 법무사님, 대출실장님께 1대1 상담까지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강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차인 졸업식과 이제 조별 발표 플러스 아파트 특강이 준비가 돼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투자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5주차, 7주차 평일날 일정을 같이 맞춰서 저랑 동행 임장 플러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온라인 특강으로 저희가 한 번 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번의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